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고 믿습니다. 그건 돈을 벌기 위한 최악의 방법이란 걸 아십니까? 돈이 아닌 만족감 때문에 일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사용하는 돈보다 잠잘 때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제가 가르칩니다. 허황되다고요? 그게 허황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당신의 패러다임입니다.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유전과 환경에 의해 프로그래밍 됩니다. 패러다임은 습관의 집합인 거죠. 습관은 무의식에 끊임없이 심어진 관념입니다. 패러다임은 그야말로 행동을 통제합니다.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더라도 무의식에서 다른 관념이 당신을 통제할 겁니다. 자기계발 책을 읽고 들으며 할 수 있어. 맞는 말이야. 이치에 맞군. 하며 말하지만 읽은 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소득을 월소득으로 지금 당장 바꿀 거라고 말이죠. 당신은 좋다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이 막을 겁니다.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관념이 무의식에 심어진 것이죠. 당신의 패러다임이 논리를 좌우합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이 시간 사용을 통제합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이 상황 인식을 통제합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이 효율성을 통제합니다. 패러다임이 당신의 소득을 통제합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반드시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멋진 개념이죠. 경이로운 개념입니다. 당신이 얻은 결과의 원인을 이제 알았을 겁니다. 당신의 지능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능으로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렇다고 그걸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믿음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의식 차원에서 믿기 때문이죠. 패러다임인 무의식에서는 다른 것을 믿습니다. 프랙식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랙식스는 믿음과 행동의 결합을 말합니다. 의식에서 믿는 것을 집요하게 생각해서 낡은 믿음 대신 새로운 신념을 심어야 하죠. 과거에 저는 더 나아질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일해서 운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꾸니 모든 게 바뀌더군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원하는 만큼 공부하셔야 합니다. 패러다임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입니다. 패러다임은 무의식에 새겨진 관념의 집합체인데 그것이 당신의 행동을 실제로 통제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멋진 개념입니다. 반면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끔찍한 개념이죠. 실제로 당신 삶을 조정하니까요. 사람들은 왜 같은 결과만 계속 얻는 걸까요?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죠.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이 되죠? 정보의 반복을 통해서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죠? 정보의 반복을 통해서. 당신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봅시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당신은 돈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요? 생각의 반복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확언이 등장합니다. 제가 수년간 써온 확언을 말씀드리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한두 번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1000번씩 90일 동안은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관념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부자들은 다양한 경로로 소득이 들어오죠.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배터리로 작동되는 레코드 플레이어를 듣고 다녔습니다. 녹음된 내용들이 아주 길었죠. 전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몇 년간을요. 이건 완전히 비논리적입니다. 내가 미쳤다고 모두가 생각했던 행동이었죠.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을 매일마다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책을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얼 나이팅게일의 정보와 책 읽기의 반복이 패러다임을 바꾼 것입니다. 제 행동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실천했습니다. 뉴욕의 월도프 호텔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3일간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그가 제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난생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성취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뭘 성취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1957년 멜버른 올림픽의 10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밀턴 캠벨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뤘는지 알지 못했다더군요. 다음번 세미나에는 자신의 아이들도 데려왔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 선수였지만 어떻게 그걸 이뤘는지 몰랐습니다. 큰 성공을 이룬 대다수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공 이유는 제 프로그래밍으로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유는 몰랐지만 그것을 해냈습니다. 문화는 패러다임입니다. 국가도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집단에도 패러다임이 있고 물론 개개인도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패러다임들은 깊숙이 뿌리 박혀 있고 사실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괴한 점은 이렇게 우리 삶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코딩한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쓴 것이죠. 우리 잠재의식 속 프로그램은 컴퓨터 속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잠재의식 속 프로그램은 우리 행동을 조종하며 이 프로그램은 90%가 넘는 대부분의 확률로 무지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아주 바꾸기 힘든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꺼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 진실되게 고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선 막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단련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소수의 사람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마인드의 표현체입니다. 마인드는 물체가 아닌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때문에 막대한 교육적 일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실 현 교육 체계는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많은 분들이 이 분야를 공부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책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본인 스스로를 아는 방법은 본인 분야에 똑 부러지고 결과를 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80%의 교육자들은 본인이 교육하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이 완벽히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뭘 아는지가 아닌 뭘 하는지입니다. 수년 동안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학력에 따라 그들의 지식에 기반해서입니다. 학력은 그들의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뭘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처음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전 아주 행운아였습니다. 저를 처음 도와준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는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면 원하는 무엇이든 얻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안 믿었지만 그가 그걸 믿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믿기 전에 저는 그들의 결과를 먼저 봤습니다. 이건 저에게 인생의 지도 원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본인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저는 5에서 6명의 사람을 따랐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말이죠. 이걸 60년 동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따르기에 적절한 원칙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을 가로막는 가장 큰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듣는 사람들이 알며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패러다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한 후에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패러다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꾸는지 알기 위해서이죠. 종종 받는 질문은 자신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알죠? 라는 질문인데요. 최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성과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행동 패턴, 자신의 생각 패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지, 어떻게 상황을 대하는지, 우리의 행동은 어마무시하게 패러다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제가 말하는 패러다임이란 무의식 속의 수많은 개념들이며 거의 모든 습관적 행동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행동들은 습관적이죠. 모든 인간의 행동이 패러다임의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고 묻는다면 너 왜 이걸 하고 있어?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결과를 내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그걸 심지어 반복하고 있어요. 혹은 원하지 않는 결과도 냅니다. 하지만 계속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얼 나이팅게일의 가장 낯선 비밀 녹음본을 아십니까? 그는 알버트 슈와이처의 런던 인터뷰에서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낯선 비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노벨 수상자이자 저명한 박사인 알버트 슈와이처가 런던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박사는 침묵 후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 사실이라 믿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를 보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혹은 뒤로 물러서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생각이란 걸 한다면 똑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조종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말이죠. 확실한 건 우리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부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항상 말합니다. 연 1억을 벌고 싶기에 연 1억을 버는 것이 아니라
월 1억 버는 방법을 모르니 연 1억을 버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외롭고 싶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로운 이유는 뜻깊은 관계 설립법을 몰라서입니다. 아프길 원해서 아픈 몸을 가진 게 아니라 건강한 몸 관리 방법을 모르기에 아픈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각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우린 잘못된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놔두고 다음 책을 읽고 또 놔두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많은 책들을 읽지만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보여주길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돈의 접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자면 무지의 동의어와 같습니다. 대부분이 끌어당김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영화에서 적절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끌어당김은 두 번째 법칙입니다. 주요 법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가만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운동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주파수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조금씩 더 높이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분자 구조들입니다. 뇌는 정기적 전환 체계이며 우리의 진동을 바꿉니다. 우리는 주파수를 보내고 있고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것들은 이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들 뿐이죠. 반작용이 곧 끌어당김입니다. 당신의 주파수와 조화되는 것만 끌어당길 것입니다. 원치 않는 것이 삶에 일어난다면 이걸 이해하세요. 그것이 내면의 무언가와 조화가 된 것입니다. 더 높은 무언가를 원한다면 더 높은 주파수를 틀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필요한 것들이 이 높은 주파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M 주파수에서 FM 음악을 들으려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럼 본인의 현재 주파수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본인의 결과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요구를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해왔는지 돌아보십시오. 결과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왔는지 알 것입니다. 그게 당신의 주파수를 아는 방법입니다. 당신 삶의 모든 면에서 계속 문제를 가진다면 당신은 잘못된 주파수에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주파수 말이죠. 우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들을 수 없지만 하지만 있는 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송이 되어 이곳에도 있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귀가 음악 주파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를 잡아서 높은 주파수에 닿아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길 바랍니다. 내 삶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지?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펜을 들고 적어보세요. 여러분 삶의 목적은 내가 왜 살아있으며 왜 아침에 눈을 뜨는가입니다. 몇 사람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평생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입니다. 두 수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족감, 두 번째는 돈입니다. 하는 일에 만족감이 없다면 관두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에 매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앉아서 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가?
어떻게 삶을 보내고 싶은가 적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걸 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됐습니다. 시크릿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것이었는데 단순히 책과 영상을 본 것만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두 이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시크릿을 보는 것만으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런 것이 있구나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건 겨우 두 번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동의 법칙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죽은 몸의 피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흙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항상 움직이며 항상 진동합니다.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우리는 진동의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견고한 벽을 보십시오. 견고하지 않습니다. 견고해 보일 뿐이죠. 인지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벽은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세 입자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게 진동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개체는 몸이라고 불리우고 분자 구조이며 아주 빠른 진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전자 변이소입니다. 뇌의 세포를 활성화시킬 때 몸의 다른 부분의 진동을 변화시킵니다. 뇌에 명령 신호를 보내기 전에는 손을 위아래로 흔들거나 팔을 흔들 수 없습니다. 뇌는 체내 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몸의 진동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몸에 해당된 진동을 당신이 끌어당길 것을 정합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의 진동에 자신을 두면 곧 자신을 특정한 주파수에 두게 됩니다. 목표를 정할 때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일어나길 기다리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 장면을 새겨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제 의식에선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남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겠죠. 제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저는 이미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도 동화됩니다. 실체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 실체화가 될까요?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며 실체화에 가까워집니다.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끌어당기며 물질적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이 정신적, 감정적으로 그 진동에 머물면서요. 당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이미 현재라고 보면서입니다. 이 방법이 당신을 그 진동에 유지시키며 그 주파수가 당신이 끌어당길 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이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일한 건 당신과 조화되는 진동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얻을 수 없다고 상상하면 당신의 진동은 곧 나는 얻지 못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직 시간 문제이며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단순 시간 문제인 것을 안다면 당신의 삶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원한다고 해봅시다.
이건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을 원한다면 부유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수용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 은행 계좌가 돈을 당기는 게 아닌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이룬 것을 볼 수 있어야 그 주파수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주파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현재의 결과를 보며 그 결과가 현재의 주파수를 결정하도록 놔둡니다. 그러니 맨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었다고 열심히 믿지만 누군가가 와서 겨우 이게 너의 결과야? 라고 한다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일시적인 결과를 보며 곧 그들에게 동조되고 맙니다. 내 말이 맞았어. 겨우 이것뿐이네. 라고 하면서요. 이제 왜 항상 같은 결과를 얻는지 알겠나요? 그 어떤 것도 창조되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주파수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불러올 것입니다. 오늘 밤에 어두워지는 걸 확신하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한 것만으로 다 이해가 될까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가 인지를 시켜드렸습니다. 내 몸은 에너지의 집합체야. 마음이 뇌를 작동시키며 뇌는 전자 변환기야. 내가 생각을 바꾸면 몸도 변해. 여기 내가 배워야 할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이죠. 제가 가르쳐준 것에 흥미를 느꼈길 바랍니다.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고 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억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명문대 학위가 있지만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끌어당기는 비밀과 돈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고 왜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됩니다. 사실 돈을 끌어당기는 비밀은 오래전부터 우리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비밀을 연구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서 얼마를 벌고 싶은지 펜으로 써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사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우리의 주파수가 그들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주파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화 연결이 되는 방식처럼 말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변화를 주고 싶다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주파수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들만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알게 된 비밀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삶의 은인 레스 템포드의 장담을 듣고 나서부터 말이죠. 그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저는 처음에 그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되고 있어. 내 방법대로 해보는 게 어때? 그는 돈이라는 돈은 다 가지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왜 그가 하라는 대로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의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토론토, 몬트리올, 보스턴, 클리블랜드, 애틀랜타, 런던으로 진출했습니다. 28, 30, 32, 34. 저는 나이는 어렸지만 연간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저는 수시로 제가 가진 돈을 경솔하게 소비하고 다녔습니다. 저한테 필요 없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행동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자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린 나이에 성공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이 좋아야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영리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영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좋은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꽤나 크게 성공하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모르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저는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비밀에 있었습니다. 성공은 5%의 전략과 95%의 의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95%의 전략과 5%의 의지로 성공을 바라곤 합니다. 성공의 비밀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의 하지 않는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 상태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저는 잔고에 연연하지 않으니까요. 통장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연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결과가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현재의 결과들은 잠시 있고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의식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외부의 힘들을 말입니다. 이 힘은 그냥 흘러 들어오는 힘입니다.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그냥 우주에 존재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생각은 우리의 무의식을 자석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주의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바꿀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안에서 모래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립니다. 모래가 들어있는 유리는 유리이기 전에 원래 모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래와 유리를 정하는 건 우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주의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진동하고 있고 그 진동의 빈도에 따라 그 힘의 주파수가 결정됩니다.
주파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주파수가 그 힘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피부, 머리카락, 옷,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의 주파수가 물체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주의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 이유는 모든 주파수가 위, 아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집중하는 어떤 생각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몸이 진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일치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 강력한 힘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형태 또는 결과로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현실에서의 결과가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생각해서 끌어당겨야 합니다. 현실의 결과를 생각하면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원하지 않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 바랍니다. 거꾸로 보는 것을 멈추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이고 체력 낭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아니요, 너무 말이 됩니다. 그들은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왜 말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결과니까요.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의식 또는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 안에 갇힌 채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게 내버려 둡니다. 인구의 95%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에 반응만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이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성공을 가치 있는 생각의 진보적인 실현으로 정의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대부분 성공을 돈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은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가 부자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성공적인 여성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공을 막는 장벽 중 하나는 외부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나를 남들에게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통계를 분석해보면 95%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65년 중에서 40년을 생산적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반면 5%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자유를 얻습니다. 이 통계를 분석하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남들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내 눈치를 봐야겠다. 대부분 취업을 하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남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똑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더 나은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일까?
줄을 선다고요? 번호표를 받고 남들과 똑같이요. 동물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몇 번의 일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르게요.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과 다르니까요.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의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누가 이것을 생각해야 했었겠죠. 생각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그림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실제로 복제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정하고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그런 생각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가 떠오를 때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로부터 말이죠. 왜 할 수 없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사람 한 명 선택해서 그 사람을 연구해 보세요.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 보세요. 옆집 아저씨, 부모님, 형, 동생, 옆자리 직원한테는 물어보지 말고요. 그들은 답을 알지 못할 겁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한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그들도 부자가 되었겠죠. 모든 위대함은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처음으로 전구를 봤을 겁니다. 그저 상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꾸준한 상상력은 이론이 되었고요. 그 이론은 이미지가 되어서 결국 사실이 되었습니다. 우주 전체에 관여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반대의 법칙입니다. 양극성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은 그것과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와 우, 전과 후, 상과 하, 온과 냉, 긍정, 부정 등이 있습니다. 부정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점들을 생각하거나 발견할 수 있게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주유소로 가던 중 차가 고장 나더라도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로울지는 찾아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기운이 우리의 정신 안으로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실업자는 취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구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아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츠 박사는 환자의 흉터를 시술하고는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제거했을 때나 코 성형 등을 했을 때 환자들에게 큰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성적이었으나 사교적이고 외향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츠 박사는 우리한테 두 개의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외부의 이미지, 그리고 내면의 자아상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자신을 평가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좋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피하거나 눈을 못 마주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결과가 따르는 일을 절대 시도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든 전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앉아서 몸에 힘을 풀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시각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방식으로 사는 나를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화가 반 고우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나는 나의 그림을 상상하고 나서 나의 상상을 그립니다. 머릿속에서 먼저 그림을 완성하고 벽이나 캔버스에 옮기는 겁니다. 자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사회에 어울릴 것인지를 머릿속의 이미지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현재형으로 써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어서 문장을 완성하면 됩니다. 문장을 완성하고 나면 그것을 매일 읽기 시작하세요.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읽으세요. 이름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 모두가 공감했던 것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허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속임수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읽는다면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어둠이 꼭 올 필요는 없습니다. 불경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30년대에 모두가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울감은 우리한테 항상 찾아옵니다. 하지만 불행 안에서 행운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